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있었던 2022년 4월학년 평가 미적분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생각함수, 극한까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보다는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이었고요. 아무래도 급수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나와야 될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문항이 이렇게 28번에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앞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로 가면은 이게 27번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7번이나 좀 더 쉬워지면 26번으로도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함수에 대한 얘기 극한 쭉 나오셨고요. 여전히 중요한 등비수열의 극한, 범위 나눠서 하는 거, 요게 26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29번, 30번이잖아요. 아무래도 29번도 딱 생각함수에 덧셈 정리가 들어갔잖아요. 시험 범위에 덧셈 정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거고, 29, 30번이 이렇게 있는 거 봐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두텁게 하신 분들은 잘 맞췄을 것 같고, 대신에 좀 공부를 얇게 하신 분들은 둘 다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덧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도 특별히 강조하진 않잖아요. 수능에서는 어차피 나와봤자 계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복합형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미분과 적분 중에서 뒤쪽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29번에 덧셈 정리가 나오게 되었고, 얘도 여기 있는 이 y축에 대하여 대칭한다라는 이 개념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만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좀 뭔가 수능에서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수능에서 늘상 도형의 극한을 늘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작년 수능 29번에 그쵸? 2022 수능 29번에 도형의 극한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태의 복합형 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상 공부했던 도형의 극한에 대한 내용이 좀 복합형으로 들어갔어요. 얘가 도형에 나오고 극한을 묻는 게 아니라, 도형의 극한은 기본적으로 물었고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뭔가 복합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대수적 관점과 기하적 관점을 다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수능에서 30번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 정도 느낌이면 저는 29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능에서 29번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대수적인 관점을 기하적인 그래프로 옮길 수 있느냐, 거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삼각함수의 어떤 극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주어진 어떤 미정계수들을 잘 뽑아서 마지막까지 계산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3월 모고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3월 모고 때는 워낙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좀 낼 게 거의 없고 뻔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 거고, 특별히 작년에 있었던 4월 모의고사의 미적분과 비교해도 저는 퀄리티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내신 분들이 그랬겠죠. 야, 시험 범위가 좁으니까 낼 게 없다. 낼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범위 안에서 좀 훌륭한 문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27번 같은 경우도 인수분이 안 된다고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5도가 되어서 1대1대 루트 2 혹은 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근각계수라는 게 활용 묻는 문제들은 최근에 평가원에서도 많이 묻고 있고, 그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출제진들이 고민한 흔적들이 좀 많이 보였던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저는 23번부터 다 풀어볼 테니까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2728, 2930이잖아요. 아래에 챕터를 누르셔서, 유튜브는 챕터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식 홈페이지랑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잘 당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미분을 하시면은 자, 2의 x에 fx인 거니까 2의 x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그의 미분 더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2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게 이거 되어지는 거니까 A가 5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다음 23번입니다. 시컨트가 3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제곱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컨트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뒤집었으니까 루트 3분의 10이 되시는 거고 얘네 둘의 제곱의 합이 1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제곱을 딱 시켜주면은 10분의 9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하면 1이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0보다 오른쪽에 있으시고 얘가 x분의 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요렇게 나누면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 요렇게 나누면 1이 되시는 거고 요렇게 나눠주면은 3분의 2의 x 이렇게 되시죠. 그쵸?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3분의 2x니까 얘도 강제로 3분의 2를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요렇게 강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얘가 이제 하나의 어떤 t라고 보시면 얘도 이제 t가 되시고 얘가 t가 이제 0으로 가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t가 0보다 오른쪽 갈 때요. 3분의 2는 앞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t분의 1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얘가 ln에 1 더하기 t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t분의 위로 올라가시면은 얘가 무리수 2의 정이잖아요. ln의 2는 1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등비수열 극한이기 때문에 뭐 공비를 나눠서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더 설명하지 않고 바로 할게요. 자, 공비가 2분의 x니까 이 절대값이 작을 때, 얘가 클 때, 얘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총 4개로 나눠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요때는 어떻게 되세요? 요때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시는 거고 요때는 이 자체가 이미 0이죠. 그쵸? 얘가 0이 돼버렸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세요. 그러니 K를 넣었을 때 K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에 무엇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까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은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와보시죠. 2분의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지금 발산하잖아요. 그럼 분자분모에 얘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얘는 1이 되시고 얘는 0이 되시고 얘 나눠주면은 3배의 요 2분의 x 남죠. 요렇게 되시죠. 요걸로 나눴으니까 요거 약분하고 요거 하나 남고 그쵸? 하나 남고 3 남고 요거 0, 0 요렇게. 근데 이때는 뭐가 돼요? x가 2보다 커야 되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2분의 3x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의 k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k를 넣은 게 k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k는 0밖에 없잖아요. 근데 0이라고 하는 건 이 범위 안에 없죠. 이 범위 안에 0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거시켜 주시면 돼요. 안 된다. 이때는 이제 x가 2일 때잖아요. 2가 되시면은 자 보세요. 이 자체가 1이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분의 여기 1 넣어주시면은 3 빼기 1은 2. 되네요. 그쵸? 안 되나? 안 되죠. 2를 넣었을 때 1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이거 안 돼요. 그럼 요때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때는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건데 지금 이 자체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인 거니까 1 더하기 1은 2분의 그쵸? 요거 2분의가 되시는 거고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이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K를 넣어서 K가 나오는 그 K들은 뭐가 있다? 마이너스 1이 있으시고 마이너스 2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들의 합을 구하라가 이제 이 문제 정답이 되시겠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27번으로 오셨습니다. 곡선이 있고 직선과 만나는 점을 PNQ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으시고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있게 되시는 건데 당연히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셔야겠네요. 만난다의 시그니처는 연립인 거니까 일단 연립을 해보시면은 자 넘어오시죠. 넘어오시면은 요게 마이너스로 빼내면 2n 더하기 1의 x가 되시고 또 마이너스로 빼내면 2n 더하기 1 이렇게 되시고 는 0 되세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뭘 하라는 얘기지 싶어요. 근데 그 뒤에를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이 PN과 QN을 뭘로 가지는 대각선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대각선으로 가지게 되는 정사각형 구해달라는 거. 물론 정사각형 아니죠 지금 그림상으로. 네, 아닌데 정신이 없으니까 막 그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좀 세뇌를 좀 시켜드려야겠는데요. 네,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내가 만약에 알파 n 그쵸? 좌표를 여기를 베타 n 이렇게 하셔야겠죠. 왜냐면 n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요 길이만 구한 다음에 네, 제곱을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 AN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 간격 절대값이 되시는 거고 알파 n 빼기 베타 n의 네, 제곱이 되세요. 결국 또 네,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에다가 제곱해서 뭐 해준 거다? 4 알파 n 베타 n을 네, 빼주신 거다. 요렇게. 자,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2n 더하기 1이 되시고요.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시고 네, 2n 더하기 1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같은 게 나왔으니까. 네, 2n 더하기 1로 묶어볼게요. 묶어보시면은 2n 더하기 5 이렇게 되시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자 시그마 자 지우고 위에다 쓸게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역수잖아요. 이렇게 되시죠. 2n 더하기 1, 2n 더하기 5. 자 우리가 많이 하는 분분수 처리할게요. 빼버리면 4분의 1 튀어나가시고요. 1부터 무한대에 갈라주시면은 네, 2n 더하기 1, 2n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이 되시고 자 1부터 집어넣을게요. 1 넣으세요. 1 넣으시면 3분의 1 되시고요. 자 항상 얘는 얘보다 4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7분의 1. 그다음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공차가 2니까 여기서 2를 더하세요. 그럼 5분의 1 되시고 자 또 4칸 떨어져 있죠? 9분의 1. 그다음 7분의 1. 또 4칸 떨어져 있죠? 11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2칸 떨어지면 9분의 1. 또 4칸 떨어지면은 1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집어넣는 것도 좀 센스 있게 집어넣어주면 좀 빨리빨리 처리가 가능한데 뭐 제가 볼 때 이거 아무도 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요거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요거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쭉 지워지는 건데 이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것들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랑 얘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죠. 어차피 뒤쪽 부분은 뭐가 남긴 남아요. 앞에서 첫 번째 살아남고 세 번째 살아남았으니까
끝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살아남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다 뭘 걸 거니까 여기다가 네, 리미트를 걸어버릴 테니까 리미트를 걸 거니까 뒤쪽 부분 어차피 다 0이 되고 남는 건 요렇게 남고 요렇게 남으시겠네요. 네, 정답은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요것만 계산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네, 15분의 2 정답이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네, 그냥 늘 그렇듯 기울기가 네, 1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대 1대 루트 2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고 대놓고 정사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자, 다음 28번으로 오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등비급수 도형 문제죠. 네, 초항 구하시고 공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보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2 루트 3이에요. 벌써 이제 어떤 향기가 느껴지세요? 네, 특수 닮은비 1대 루트 3의 어떤 모습을 띄고 계시겠죠. 써놓고 출발할게요. 몇 도? 30도. 몇 도? 60도. 여기 요렇게 60도예요. 60도. 자, 그 다음 뭐 하라 그랬냐면은 A1, D1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E1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얘가 1대2로 내분한 거니까 여기 있는 A1, E1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네, 바로 3분의 2 루트 3 되시겠죠. 얘가 3분의 2 루트 3. 그럼 여기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셔야겠네요. 자,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또 1대 루트 3이죠. 여기에다가 루트 3을 딱 곱해버리면은 쓱 지워지고 이거 되는 거니까 또 1대 루트 3이에요. 그럼 또 어떤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냐면 자동으로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시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30도가 되시는 거고 아까 요렇게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몇 도다? 30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신다까지도 괜찮죠. 그럼 다 됐고요. 그 다음 볼까요? 쭉 있고요. 이거는 뭐 R1이래요. R1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시켰냐면은 안에 또 내접을 또 시키네요. 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그러니까 1대 루트 3에 대한 어떤 직사각형을 차례대로 계속 이렇게 내접을 시켜나가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초항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초항. 초항은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부터 한번 고민해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겠죠.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얘는 어디 위에 점이에요?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원 위에 점이 있으면 항상 중심 연결을 반드시 해달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센터 포인트가 있겠죠. B1, G1에 어떤 센터 포인트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중심이라 할게요. 뭐 중심 O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거는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에 연결하면 반지름. 얘도 원 위에 연결하면 반지름. 여기도 원 위에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루트 3이죠. 루트 3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네, 루트 3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에 좀 보여야 될 게 있는데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지금 이 길이랑 같죠. 또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60도잖아요. 30도고 60도가 돼야 9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60도가 되죠. 얘가 뭐가 된다? 정삼각형이 되시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도 얼마가 돼야 된다? 네, 루트 3이 되셔야 돼요. 루트 3이 되셔야 돼요. 루트 3. 근데 여기도 루트 3이네요. 루트 3. 그리고
얘가 지금 60도죠. 60도죠. 그런 상태에서 또 뭐가 보이냐면 어차피 이쪽 반대편 연결하면은 요렇게도 연결하면은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3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사각형이 하나, 둘 나오는 상황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쵸?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평행하네요. 그럼 나머지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네, 평행사 변형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한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하셔야겠죠. 이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합니다. 요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죠, 요 넓이. 네. 요 넓이를 구합니다. 요게 E1이고 여기가 이제 B1이고 여기가 D1 되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뭘 뺄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괴상망측한 정체불명의 이걸 빼야 되죠. 얘를 빼야 돼요. 얘를. 자, 얘를 빼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약간 교육청 모의고사인데도 약간 평가원 스타일을 따라한 건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평가원 스타일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똑같아요. 그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 넓이를 빼내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쪽 넓이의 부채꼴과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노랑이 되실 테니까 따라서 여기서 뭘 빼면 되는 건다? 그냥 부채꼴 빼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O가 되시고 여기가 이제 F1 여기가 G1 이렇게 되시는 요 부채꼴을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요거부터 구해볼까요? 자, 2분의 1의 밑변이 얼마죠? 3분의 4 루트 3 되시고 높이는 요거죠? 높이는 2가 되시네요. 거기에서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을 뺄 건데 여기 있는 요각도가 60도잖아요. 60도니까 360도분의 60이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에다가 파이 r의 제곱. r은 루트 3이죠. 여기에 제곱 요렇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은 여기는 2가 이렇게 약분되어지죠. 약분되어지고 3분의 4 루트 3이 되시는 거고 지금 3이죠. 약분 처리하면 2가 되니까 2분의 파이 요렇게 되시겠네요. 이게 바로 초항이 되었다. 자, 초항은요. 3분의 4 루트 3에서 네, 2분의 파이를 뺀 거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공비 r을 구하러 떠나볼게요. 어쨌든 공비 r이 똑같이 이제 1대 루트 3으로 내접시키는 거예요. 결국 내접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내접이 되는 이쪽이 포인트죠. 안에다 내접시키는 거니까 요 점이 포인트가 될 거고 이 점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이제 결국은 네,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점은 어떻습니까? 이 점은 요 반원의 위에 점이면서 동시에 직사각형 위에 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거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이 길이가 2가 되는 상태에서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비r을 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대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를 x로 두는 것보다는 그쵸, 어차피 우리가 공비r 구할 때 2대 x 할 거니까 이거를 x라고 두지 마시고 2x라고 두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x 그럼 2a라고 합시다. 2a. 이걸 그냥 2a라고 두세요. 그게 훨씬 더 좀 편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가 안에 있는 도형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뭐는 유효한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각종 1대 루트 3대 2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도 보면 1대 루트 3대 2 되시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1대 루트 3대 2 다 적용되는 거예요.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가 이제 핵심이 되셔야 되는 거냐면은 이 반원에 중심이 또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다? 이 전체 반원의 중심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 전체 반원의 중심은 이 B2보다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으셔야겠죠. 왜냐면은 아까 그려봤던 선들 좀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되시고 아까 얘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게 연결했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 나왔었죠. 여기에 중심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 중심이 이쪽에 있으면요 이렇게 연결해서 평행사변형이 안 나와요. 그쵸? 얘랑 이렇게 평행사변형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어디가 유리한 거예요? 한 이쯤에 있어야 되죠. 이쯤에 있으셔야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아까 전에 그렸던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있던 이 반원의 센터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인지를 좀 우리가 확실히 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더 옆으로 그린 거긴 한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반원의 중심 O열. O. 여기가 O입니다. O.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되어지는 거는 이 점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작은 반원의 중심 얘기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 점을 어디다 연결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위의 점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이렇게 연결하고 이 길이가 뭐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네, 반지름 루트 3이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도 루트 3이냐면 당연히 이 길이도 반지름 루트 3이 되시는 거고 이 길이도 반지름 루트 3이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시켜놔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여기에서 내가 뭘 쓰겠다? 네, 피타고라스를 쓰겠다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루트 3이 되셨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a가 되셨으니 우리는 뭐만 구하시면 되는 거다? 여기 있는 얘만 구하시면 되는 거다. 됐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건데요. 이 길이는 되게 쉬워요. 뭐 구하시면 되냐면은 이 길이 구하시면 돼요. B1으로부터 C2까지의 이 전체 길이 있죠. 이 전체 길이에서 요 반지름 루트 3을 빼시면 돼요.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시는 거냐 보시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 보시면 얘가 1대 루트 3대 2죠. 여기도 보시면 1대 루트 3이잖아요. 1대 루트 3인 직사각형을 내접시킨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가 얼마가 되세요? 2a 루트 3이에요. 그럼 이쪽 길이도 네, 2a 루트 3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a 루트 3, 2a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 2배 했으니까. 네, 4a 루트 3이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셔야 되는 거냐? 요 길이가 전체 길이 4a 루트 3에서요. 여기는 요 길이 반지름 루트 3을 네, 빼시면 돼요. 요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얘가 요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이제 뭐가 나온다? a가 나오겠죠. 그 a가 뭐예요? 공비예요. 얘가 네, 1대 a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피타를 쓸게요. 자,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인데 루트 3 묶을까요? 그러면 요거에 루트 3으로 묶고 난 다음에 제곱이니까 3이죠. 요렇게. 요거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16a의 제곱 48, 52a의 제곱. 오, 만만치 않네요. 8, 3, 24. 그다음에 여기 1, 3, 3이 사라지네요. 3이 사라지네요. 네, 그럼 얘가 요대로 끝인데요.
그쵸? 그러면 4로 나눠주시면 4일은 4, 4, 3, 12, A 그리고 A로 묶어내면은 빼기 4, 4, 6, 24. 그쵸? 요거죠. 어차피 A는 0이 아닐 테니까 이게 0이 되셔야 되잖아요. A는 얼마? 13분의 6이 되시고 얘가 공비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죠. 얘가 공비예요. 따라서 답은 뭐예요? 답은 1-R, R은 요거죠. 근데 넓이니까 제곱이죠. 그러니까 169분의 36 요렇게 되시고요. 초항은 요거죠. 3분의 4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8.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요때 잠깐 좀 팁을 드리면 보기를 좀 컨닝하시면 돼요. 네, 보기를 컨닝하시면서 오면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좀 통분할까요? 통분하면은 6분의 1로 되시고 8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요거 눈에 들어오죠. 그다음 요건 뭐예요? 요거는 169분의 여기 169 빼기 36 하면 얼마요? 133인가요? 네, 133. 요렇게 되시고 결국 요것만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위에가 169가 올라가고 133 곱하기 6이니까 36, 18, 1, 36, 18 하고 9 위에 7 이렇게 되나요? 798분의 169 요거죠. 요거에다가 8 루트 3 빼기 3파 요거네요. 네. 정답은 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내접한다, 반지름이다. 원 위에 점이 있으면 항상 중심 연결해서 반지름 찾아라라고 하는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행동 강령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계속해서 여러분이 단련을 하시면 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답 29번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던 네, 복합형 문항이 되시고요. 4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덧셈 정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네, 그런 문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문제를 잘 뜯어서 해체시켜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이사분면 요거죠. 네, A에서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각각 M1과 M2인 직선을 L1, L2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기울기가 M1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가 네, 기울기가 M2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L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이 L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니까 대칭석 써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1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대칭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으니까 좀 끝까지 한번 연결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단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M1이다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뭐 접힌다는 얘기가 분명히 또 등장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B는 12라 그랬고요. 보세요. 여기 12죠. 그리고 AC는 9래요. 여기 9예요.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지금 우리한테 뭘 시키냐면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 자,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인 법칙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상황상 어떤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이각을 구하라는 얘기고 사이각을 구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삼각함수의 무슨 정리? 덧셈 정리를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찾으려면은
제가 늘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축을 생성시켜 주시면은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L1까지의 요거를 세타 1, L2까지 얘를 세타 2. 그럼 여기 있는 요각이 세타 2 빼기 세타 1 요런 감성으로 가실 테니까 네, 여기 있는 기울기 M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신다? 바로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기울기 M2라고 하는 건 동경각이 세타 2가 되시는 거니까 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차례가 됐죠. 그러니까 요 각분의 이거는 이 각분의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을 알아봤자 큰 의미가 없네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각은 어떤 각이 되신다? 우리는 이 각을 알으셔야 되고 이 각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면 그렇죠. 결국은 이걸 써야 되네요. 결국은 얘를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연결해 보세요. 대칭이니까 요게 세타 1이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세타 1이겠죠. 그쵸?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각은 뭐겠어요? 얘랑 이거에 합이 되어질 테니까 외곽이니까 2세타 1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각이랑 이거 더한 게 이 각이죠. 외곽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되세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이 되시겠죠. 그래서 뭘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먼저 요각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사실 뭐 파이 빼기니까 뭐 그냥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요거 분의 마주 보는 변 12는 요각 네, 사인 2세타 1분의 마주 보는 변 9 요렇게 요게 2R이 되셔야 되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냐면 2분의 15니까 2R은 15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처리하시고 요렇게 처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뭘 알 수 있게 되시느냐면 첫 번째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고 하는 거는 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죠. 각변 해도 되는 거고 사인은 합해서 파이가 되면 같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얘네 둘이 자리 체인지 하시면 15분의 10이니까 3, 5, 15, 3, 4, 12 5분의 4가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세요? 자리 체인지 하시면은 2세타 1이 네, 5분의 3 되시는 거죠. 얘가 5분의 3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빛이 보이는데 빛이 안 보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건을 보시면은 기울기를 구하라. 결국 기울기 구하네요. 우리가 할 거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든 탄젠트 세타 1과 탄젠트 세타 2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은 이걸 가지고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이거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느냐 5, 4, 3 이렇게 해서 막 탄젠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쵸? 이게 예각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각을 좀 봅시다. 지금 보면은 M1과 M2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자 보세요. 되겠다 이거. M1이 이렇게 있고 M2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M1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탄젠트 세타 1이에요. M2라고 하는 것도 네, 탄젠트 세타 2예요. 그 1이라고 하는 건 탄젠트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 세타 1, 세타 2, 4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탄젠트 다 뗐어요.
그러니까 세타1이나 세타2가 모두 다 얘를 못 넘기 때문에 얘를 합해도 뭘 넘지 못해요. 그렇죠. 절대로 2분의 파이를 넘지 못하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얘 2배에도 그렇죠. 이것도 절대로 얘가 2분의 파이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예각이고 얘도 예각이네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 끝났냐면 보세요. 여기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2세타1이라고 하는 것도 예각이 되니까 그려주시고요.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여기 5가 되시고 3이 되시고 4가 됐으니까 따라서 탄젠트 2배의 세타1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 4분의 3이 뭐가 되냐면은 자, 대각 공식이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1이 뭐죠? m1이죠. 그러니까 m1의 제곱분의 2배의 m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얘가 얘랑 같다. 요거 1차적으로 먼저 구하시면 m1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이 필요 없겠는데요? 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3-3m1의 제곱은 8m1이 되세요. 넘어가시면 3m1의 제곱 8m1 빼기 3은 0 이렇게 그냥 봐도 인수분해가 되죠. 3m1 m1 3 1 풀마 그러니까 m1은 3분의 1이네요. m1은 얼마다? 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뭐 할 차례요? 요거 할 차례죠. 요거 해버리면은 탄젠트의 세타1 더하기 세타2 요게 얼마다? 네, 3분의 4예요. 3분의 4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1 마이너스 m1 m2 자, 근데 m1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m2 3분의 1 더하기 m2 얘가 3분의 4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4 마이너스 3분의 4 m2가 1 더하기 3 m2 이렇게요. 넘어가 주시면 3분의 9니까 3분의 13 m2가 넘어갔으니까 3 그럼 m2는 양변에 13분의 3 곱하시면 네, 13분의 9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m2가 얼마가 나온다? 13분의 9가 나오신다. 나머지는 계산인 거죠. 정답은 78 곱하기 m1 곱하기 m2 78 곱하기 m1 곱하기 m2 처리하시면은 요게 지금 계산하면 요게 3이 되시는 거고 요게 계산하시면 3, 6, 18, 6이 되니까 3, 6, 18 정답은 1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세팅을 하실 때 그냥 뭐 차례대로 이제 덧셈 정리를 쓰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전에 그거 있죠. Y축 대칭이 된다 해가지고 네 외곽으로 2배의 세타1 처리해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사인 법칙 쓰는 그 과정 그게 생각이 안 나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Y축 대칭이라는 말을 왜 줬냐라고 하는 거죠. 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걔를 빨리 캐치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딱 30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문제예요. 이게 이제 30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수능에서 굳이 꼭 도형의 극한에 목매지 말고 이런 복합형 형태로 해서 29번에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9번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문제다. 근데 문제 자체는 이제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소스 갖고 온 것 같아요. 저 탄젠트 이런 형태가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좀 등장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께 여기 띄워드릴게요.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띄워드릴 때가 좀 보시고 그 느낌대로 이제 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극한을 취하라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상가함수의 극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의 소스에다가 상가함수의 극한을 더하면서 좀 좋은 문제가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모든 문제가 그렇듯 문제를 잘 읽고 그냥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fx 다음과 같이 있고요. 네, 알파가 굳이 음의 각이다, 베타가 굳이 양의 각이다로 딱 나눠놨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의 알파, 프라임 베타 0이다. 뭐 미분하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다음이 성립한다. 난감하네요. 어쨌든 간에 요걸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미분을 하라는 얘기네요. 자,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미분을 하라니까 해야죠. 뭐 안 하고 어쩔 수 없죠. 자,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a sin x, x 곱하기 sin x니까 앞에 미분 1,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x, 뒤에 미분 x 코사인, 상수는 0 이렇게죠. 그리고 이게 언제 는 0 되냐라고 하는 게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는 0 되냐, 이거에 지금 근을 찾아라는 얘기잖아요. 근을 구하라는 건데, 밑에 식을 보면 지금 버젓이 탄젠트가 나와 있죠. 탄젠트 꼴로 만들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네요. 자, 이제 보이시죠? 여기는 얘를 휙 넘겨요. 그러면 x 코사인 x가 넘어가면 a-1의 sin x 되시거든요. 그 다음 뭘 만들어야 돼요? 이거의 근이 되는 게 알파 베타인데 탄젠트의 모양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양변에 뭐 코사인 나누시고요. 양변에 a-1을 나눠야 되는데 a가 1이 되면 어떡하죠? 여기 있죠? 그쵸? 네, 1 안 되죠? 나누세요. 자, 따라서 이쪽 부분이 뭐가 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탄젠트가 나와요. 그리고 얘가 a-1분의 1의 x가 되시네요.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다 이 뜻이죠. 근데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 뿐이냐? 그건 뭐 아직 알 길이 없는. 네,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얘 원점 대칭 기함수, 얘도 원점 지나는 기함수. 원점을 둘 다 지나는 거니까 0은 무조건 들어가는 상황인 건데, 여기 얘가 음수, 양수 있으니까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시면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이 필요하죠. 점근선을 이렇게, 여기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그림이 뭐 요런 상태죠. 여기도 뭐 요런 상태, 여기도 뭐 요런 상태, 요런 상태의 그림이에요. 뭐 구멍은 뚫려 있다고 합시다. 뭐 어차피 뭐 양쪽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랑 a분의 1의 a 빼기 1분의 1의 x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a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음이네요. 기울기가 음인 직선을 그리라는 얘기인 거니까 아무 때나 그림을 원점 지나는 기울기 음인 거 찾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만나는 점이 해가 되시는 건데, 하나, 둘, 셋인데, 그래서 이렇게 준 거구나. 그럼 베타가 오른쪽이고 알파가 왼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시는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시는 건데, 누가 봐도 얘네들은 서로 기함수고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까지도 이제 대칭성을 가질 테니까 이게 베타가 되시는 상황이면 얘는 뭐가 되시겠어요? 네, 마이너스 베타가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알파를 그냥 뭐라 두면 편하다? 마이너스 베타로 둬버리면 편하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가져오시죠.
자, 이제 얘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니까 풀 2베타분의 여기도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의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인데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얘를 양으로 만들면 음수 빠져나오면서 양이 되죠. 그쵸? 각변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얘가 그냥 이렇게 되네요. 2베타분의 2배의 탄젠트 2베타. 그냥 이렇게 되시고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이 0 이거네요. 어쨌든 베타는 0이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1 되셔야 되네요. 끝났는데요? 그럼 베타는 얼마가 되겠어요? 언제 1이 된다? 4분의 파이. 탄젠트가 언제 음수가 된다? 2, 4분면 4, 4분면. 그런데 베타는 파이를 못 넘는 거니까 이게 베타죠. 아하, 베타가 뭐다? 4분의 3파이. 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베타는 4분의 3파이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네요. 자, 베타는 4분의 3파이가 되시고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시겠네요. 그럼 다 끝났는데요? 필요 없는데요? 다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네요. 자, 쭉 필요 없어요. 쭉 필요가 없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차례죠? 여기 극한 구하면 되는 거죠. 극한을 구하러 갑시다. 자, 리미트 x가 0보다 0이죠. 0 갈 때 자, x의 제곱분의 a 코사인 x x 사인 x b가 어떤 c가 나와야 되죠. c가 지금 0이 될 리는 없겠죠. 극한이 0으로 갈 수는 없는 게 상수가 요게 2차고 2차고 이거 2차니까 2차분의 2차에서 얘가 지금 0이 될 가능성은 없죠. 좀 제대로 되려면 c가 0이 아닌 상수 이러면 더 좋은데 아무튼 뭐 딱 극한을 보면 0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분모가 0 가면 분자도 0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0 넣어주면 얘가 1이 되고 a 더하기 b가 0이잖아요.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요? b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b가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면 자 b가 마이너스 a가 되시는 거니까 x의 제곱분의 극한을 구해야 되죠. 어차피 여기는 극한이 있잖아요. 이거 1이잖아. 극한 1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 a로 빼내야 1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죠. 끝났네요. 네네. 그럼 요렇게가 2분의 1이고 요렇게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1이 c가 되네요. 그럼 a 구해야 되네. a를 구해야 되네요. 아유, 아까 그거 괜히 지었다. 아까 그 a가 나오는 식이 어디 식이었냐면은 이 식이었어요. 탄젠트 x가 a가 들어있는 식이 이거였거든요. a-1분의 1의 x. 이게 a가 들어간 식이었는데 이거의 해가 뭐 4분의 3파이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거 집어넣어주면 a 나오겠네요. 그쵸? 넣어서 a 구하시고 나오면 c가 나오시면 나머지는 쭈루룩 끝나는 그런 문제, 계산 문제네요. 네. 마무리해 볼게요. 4분의 3파이 넣어요. 그러면 어쨌든 탄젠트 4분의 3파이 여기 쓱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은 a-1분의 1에다가 x의 4분의 3파이 넣어요. 그러면 양변에 3분의 4파이 곱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음수는 양수 이렇게 붙여주시고 요거는 a-1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a-1은 이렇게 들어가고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시겠죠? 따라서 a는 얼마냐면 1-4분의 3파이. 이거 좀 지저분하네요. a가
A가 1-4분의 3파이가 되시는 거고, 그럼 C가 얼마냐면 여기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풀 8분의 3파이 거기에 1 더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파이가 C가 되겠네요. 그쵸? C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파이. 끝났죠? 여기 이제 마지막 계산만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볼게요. 자, F에 아유 귀찮아. 자, 3분의 베타가 4분의 3파이,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4분의 6파이, 그럼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인데 3, 3 약분하면 2분의 파이. 그쵸? 이게 2분의 파이예요. 자, 더하기 C죠. C가 얼마냐면 아이고 귀찮아.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파이. 근데 F의 2분의 파이가 뭐냐? 여기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어차피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여기는 1이죠?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 더하기 B. 아까 B가 얼마였죠? B가 마이너스 A였잖아요. B는 마이너스 A인 거니까 여기 음수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음수 붙이면 4분의 3파이 빼기 1. 그쵸? 4분의 3파이 빼기 1 요렇게.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요거 통분 때려버리면은 8분의 4, 8분의 3, 8분의 7, 8분의 7에다가 8분의 6, 8분의 13, 8분의 13파이 이렇게 되시겠네요. 어우 뭐 이래. 요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얘가 P 더하기 Q 파이니까 P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Q가 얼마? 네, 8분의 13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 둘이 더하시면은 얘가 8분의 4니까 8분의 9. 그쵸? 얘가 8분의 9가 되세요. 8분의 9. 약분하시면은 8, 1은 8, 8, 5, 40. 15 곱하기 9가 정답 되시겠네요. 따라서 네, 15 곱하기 9 하시면은 135인가요? 그쵸? 135. 네, 정답은 135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계산만 조금 지저분하고 나머지는 뭐 깔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대수적 관점과 기하적 관점. 저 식을 이용하는 어떤 테크닉적인 것도 충분히 뭐 수능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무료법칙한 문제가 되시는 거고, 기존의 삼각함수와 도형에 관해서 이제 좀 회피하는 좀 이런 극한을 좀 이제 좀 주면서 관계식을 찾는 이런 문제도 조금 제가 볼 때 평가원이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올해 나온 이 4월 모의고사를 평가원을 바로 이제 써먹을지 소스를 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30번보다는 수능에서 한 29번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 정리는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직까지 수능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적분 파트 남아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좀 넓게 깊게 해주셔야지, 범위가 많은데 문항수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8문제 나오는데 범위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실 때 요령껏 막 테마별로 묶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 문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막 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잘 디테일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깊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